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나테일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야쿠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쿠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의리? 조직폭력배? 깡패? 사기꾼? 옛날에 그러던 시절도 있었죠. 야쿠자들은, 깡패들은 의리가 있어. 의리는 개뿔. 아무튼 의리 없더라고요. 저는요, 야쿠자 하면 오야붕하고 고붕이 떠오릅니다. 이 야쿠자 세계는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이 서열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요, 오야붕이 있고, 고붕이 있고, 안익기가 있어요. 즉, 대장이 있고, 부하가 있고, 그 형제들도 뭐 큰형님, 형님, 두째 형님, 셋째 형님, 이런 것처럼 형님들이 있죠.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형님. 얘네들도 그래요. 안익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들은요, 그 사카즈키라고 해서 술잔을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혈연보다 더 강한 가족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이 사카즈키 고토라고 그 행사를 말을 하는데요.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고붕이 된 사람은요, 오야붕 집에서 먹고 자면서 몇 년간 생활을 합니다. 이때요, 정말 오야붕의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하죠. 동물적 본능으로 체득한 오야붕에 대한 예절, 행동, 정말 막 신발을 딱 신으려고 하면 어느새 그 자동으로 신발이 와 있고요. 그것도 신기 좋게. 옷을 딱 입으려고 하면 자동으로 옷이 입혀져 있죠. 전자동이에요, 오야붕은. 아무튼 고분들은요, 그렇게 오야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몇 년간을 일을 배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고붕은 오야붕을 모시고 존경하고 절대로 거스르면 안 돼요. 얼마나 거스르면 안 되냐면, 자, 오야붕이 목욕을 할 때요, 고붕이 그 몸을 닦죠. 자, 이렇게 아래서부터 몸을 닦아서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절대로 위에부터 닦아서 몸을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오야붕의 몸을 함부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나 큰 실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부터 닦기 시작해서 머리까지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야붕 집에서 고붕 생활을 하는 이 야쿠자들은요, 성장한 후에는 그 오야붕과 고붕 동료들과 함께 조직을 하나 맡아서 관리하게 되죠. 여러분, 중세 유럽의 길드 조직이라고 있죠? 뭐예요? 그 장인들이 예를 들면 구두를 만든다든지 드레스를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할 때 그 밑에서 무보수로 일하면서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면서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로 오야붕, 고붕 관계의 야쿠자 조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일본에 있을 때 야키토리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거 되게 맛있는 집이었는데, 저 술을 좋아하니까 야키토리하고 맥주를 먹었을 때 그 단골집 야키토리가 뭐예요? 그 닭고기를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이렇게 굽고 이렇게 양념 발라서 굽는 건데요. 그걸 만들던 사람이 왼쪽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요, 그 남자 주인이요, 아오모리라는 그 일본의 동북 지역에 있던 야쿠자였대요. 근데 내가 야쿠자 생활을 그만두고자 하면 야쿠자 세계에선요, 작두에다가 작두를 대령하여라 해서 인연을 끊는 의식을 하는데 손가락을 딱 잘라내죠. 그래서 그 사람이요, 도쿄에 왔다가 그 여자를 보고 그 아내가 된 여자하고 같이 야키토리 가게를 했었는데요. 그 여자에게 너무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야쿠자 생활을 청산할 때 왼쪽 새끼 손가락을 잘라서 바치고 와서 그 야키토리 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짜인 것 같았어요.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야쿠자는요, 사회 전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 그 대장 있죠, 오야붕의 여자는요, 굉장히 똑똑하고 강단 있고 고붕과 고붕의 연인들, 아내들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종갓집 맏며느리보다 더 맏며느리 같은 그런 대찬 여자가 주로 보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보스는 자기의 치마폭으로 폭넓게 그 고붕들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야쿠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흔히 일본의 폭력 집단을 야쿠자라고 하죠. 하지만 정작 야쿠자들은요, 지네를 폭력 집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폭력 집단이라고 말하는 걸 매우 싫어하죠. 우리는
협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협객. 뭐 근데요, 뭐 이제 상대를 협박할 때는 이렇게 하죠. 야, 내가 이래봬도 조폭이거든. 야쿠자 알아? 야쿠자? 나 야쿠자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는 뭐 지네가 야쿠자라고 하죠. 그리고 뭐 야쿠자를 가리키는 은어로는요, 야짱, 야상, 또 뭐 이시하라 유지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엔카 가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노래를 불렀을 때 폭풍을 부르는 남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를 다테 히로시라는 사람이 카바를 해서 다시 부를 때 야쿠자를 갖다 야짱이라고 불러서 또 일반인들도 야쿠자를 야짱, 야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혹은요, 뭐, 무서운 사람, 저쪽 세계분, 야쿠자상,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경찰에서는요, 마루보라고 부르고요. 택배업계에서는요, 마루특이라고 야쿠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요, 옛날에 그 흑인 대통령 있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2011년 7월 25일 날 국제조직 범죄에 관한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본의 야쿠자를요, 약물 취급과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국경 횡단적 범죄 조직이라고 지정하고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에 근거해서 금융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즉, 미국 내에 있는 야쿠자 조직들의 자산을 전부 동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야쿠자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북한도 그렇죠. 경제 제재를 들어가니까 굉장히 북한의 경제 체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미국 내 야쿠자 수는요, 2011년 현재 약 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에서 패하고요. 일본에는 징용 등으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이 남아 있었죠. 이 끌려간 조선인들이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수가요, 야쿠자 조직에 흡입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에 처음 국가를 문을 트고 교류를 시작했을 때도 한국인들의 야쿠자들이 많은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 야쿠자 내에 이 한국인들이 많은 주요 간부직을 차지하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스는 되지 않아요. 왜? 일본의 야쿠자 보스들은요, 반드시 100%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출신들은요, 국적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8년 이상 감옥에 가면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야붕자 최고 보스 자리에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일본에 있을 때요, 일본에서 제일 큰 조직의 야쿠자 조직이 누구예요? 야마구치 구미. 야마구치 구미는요, 코베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야쿠자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야쿠자들이 당시만 해도요, 제가 일본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즉 2007년 정도, 뭐 혹은 그 정도 시대만 해도요, 혹은 그 전 시대, 뭐 큰 건설업체나 금융업이나 엔터테인먼트계의 사람들은요, 이 야쿠자하고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통역 일을 할 때 큰 건설회사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몇 번 오실 때마다 제가 통역을 했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야쿠자 야마구치 구미하고 밥도 먹고 거기 조금 조직의 보스하고 좀 친해. 예, 이것도 받았잖아. 그래서 자랑을 하는데 그 야쿠자 야마구치 구미의 그 로고가 들어간 벨트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요, 은근히 야쿠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야쿠자하고 나 친해. 이게 은근히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는요, 1915년에 야마구치가 창립한 조직입니다. 2015년에는요,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갖기도 했죠. 뉴스위크지는요, 야마구치가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남고 가장 큰 조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원인의 하나로요, 경영의 현대화를 꼽고 있습니다. 야마구치는요, 전 세계 조폭 중에서 연간 수입이 가장 많다고 하죠. 그리고 보스 조직의 수입이 가장 많은 2위는요, 러시아의 솔론체스카야 브라트바보다,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다시 할게요. 솔론체스카야 브라트바보다 라는 그룹인 조직인데요. 야마구치 구미는 그 2위인 러시아의 조직보다도 10배가 되는 80조 원 규모의 연간 수입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소라 히바리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아주 전설인 정말 일본의 엔카계의 디바 미소라 히바리가 있어요. 미소라 히바리는 암으로 죽었지만요, 일본 엔카계의 전설인 그녀는요,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과 목소리와 노래로 일본 엔카계를
한동안 지배했던 가수입니다. 소문에 의하면은요, 미소라 히바리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일본하고 한국이요, 대중문화의 교역을 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미소라 히바리는요, 그렇게 유명한, 일본에서 유명한 엔카 가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에서 자기가 무대에 설 수 없다면 그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미소라 히바리를 가수로 키워낸 회사,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한 것도 야마구치구미입니다. 이 야마구치가요, 1958년에 100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만든 그 연예계 코베 예능사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뭐 코베 게노샤 라고 하는데, 그런 연예 기획사를 차렸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요, 일본의 연예계의 그 기획사들의 다수가 야쿠자들과 손을 잡고 있고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야쿠자계의 상위 5대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조직 야마구치구미. 야마구치구미는요, 효고겐 코베시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야쿠자 조직이에요. 일본 최대 규모의 폭력 조직인데요. 조직원 수는 약 8,900명. 구성원 수는요, 약 4,100명이고요. 준구성원 수는 약 4,800명이라고 합니다. 야마가타현과 히로시마현, 가고시마현과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내 43군데의 도도부현에 그 계열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도도부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뭐 시, 도, 군, 이런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베 야마구치구미 및 이 이나가와가이와 함께요, 주요 폭력 조직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미요시가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스미요시가이는, 자, 지금부터 그 야마구치구미 조직의 로고 보이셨죠? 그리고 지금 옆으로 보이는 것이 스미요시가이의 로고인데요. 야마구치구미의 이 로고는요, 야마구치라는 한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로고예요. 스미요시가이의 로고는 조금 다르죠. 스미요시가이는요, 도쿄에서 발생한 창립된 조직이에요.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총본부를 둔 폭력 조직인데요. 미국 정부에 의해서 약물과 무기의 밀수,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관여하는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구성원은요, 약 2,800명이고요. 준구성원 수는 약 4,500명입니다. 준구성원 수라 함은 본격적으로 나서서 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거, 코베 야마구치구미예요. 이 야마구치구미에서 떨어져 나온 조직이에요. 서로 뭐 내가 진짜 야마구치다고 뭐 싸우면서 있는 관계이긴 한데요. 이 코베 야마구치구미도 효고겐 코베시에 그 사무소를 둔 지정폭력단이에요. 조직원 수는 2019년 12월 시점으로요, 약 3,000명, 구성원은 약 1,500명이고요. 준구성원이 1,900명 정도 규모를 가진 조직폭력단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큰 조직은 이나가와카이라는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록본기에 총본부를 둔 일본의 지정폭력단인데요. 조직원 수는 2019년 12월 말 현재 시점으로 약 3,400명, 구성원 수는 약 2,100명이고요. 준구성원 등은 약 1,3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일본에 있을 때요, 도쿄도에 조직을 두고 있던 이나가와카이 야쿠자들이 하는 음식점에 가서 뭐 회 생선회도 먹고 술도 마신 적이 있는데요. 되게 점잖습니다. 그 사람들요, 행동은요, 그 조직의 높은 사람들은요, 정말 점잖아요. 행전도 굉장히 매너 있고요. 젠틀합니다. 밑에 있는 밑에 직접 활동대원들이 태도가 거칠지요.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 다음으로 큰 조직이요, 구도오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구도오카이는 후쿠오카현 기타 큐슈시에 본부를 둔 특정 위험 지적 폭력 집단입니다. 2019년 12월 시점으로요, 구성원 수는 약 580명, 구성원 수는 약 280명, 준구성원 등은 약
300명 정도입니다. 주요 활동구역은요, 후쿠오카 현이고요. 야마구치 현 및 나가사키 현 등에서 그 3개 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 폭력 조직 집단입니다. 이상 일본의 상위 5대 야쿠자 조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본 야쿠자 정말 잔인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의리의 사나이 그런 건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야쿠자 조직에 갖고 있던 로망이고요.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약 관계로 얽히고 설킨 관계죠. 뭐 돈을 일부 빼돌리고 마약도 일부 빼돌렸는데 이 야쿠자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자를 응징하는지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2명을 잡아가지고요. 호텔에 가둡니다. 가둬가지고요. 그 전기톱 막 드르르르 돌아가는 전기톱으로요. 산채로 처형을 해요.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이 처형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제발요. 나 좀 죽이고 난 다음에 저를 톱으로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먹힐 리가 없죠. 뭔 개소리 이러면서 처음엔요 8부터 잘랐대요. 그리고 몸을 하나둘 톱으로 잘라 산채로 잘라나가면서 처형을 해서 2명을 죽여가지고 강가에다가 버렸다고 하죠. 바닷가에다가요. 그리고요, 이 주범은요, 태국으로 도망갔는데 지금 거의 7,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잡히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연히 끼어들어서 뭔 일 하는지도 모르고 알바하는 줄 알고 쫓아갔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쿠자 세계에서 배신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쿠자 영화들이요, 굉장히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야쿠자 영화 중에서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대사가 있어요. 오야붕이 죽고요. 그 오야붕의 여자였던 사람이 조직의 젊은 남자를 사랑을 하는데요. 그 남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편 조직에 가서 보스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노 구비 도바스제. 무슨 말이냐면 너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네 목 날아갈 줄 알아. 그때 그 여자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든지. 저도 야쿠자를 조금 좋아하는, 동경하는 구석이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야쿠자 문화의 영화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폭력가의 전쟁을 선포한 일본에서 점점 야쿠자 조직들은 발을 들일 곳이 없어지고요. 대개 야쿠자의 조금 중간 보스들부터는요, 등 전체가 용이나 표범으로 문신이 돼 있습니다. 이 목부터 꼬리뼈까지요. 그런데 일본에는요, 목욕탕에 문신한 사람 입장 금지라고 써 있어서 이 야쿠자들은요, 함부로 목욕탕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최대 폭력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의 산하 조직의 한 두목은요, 지금 나이가 70세인데 이 야쿠자 세계도 점점 노후화가 돼서 평균 나이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히 신문이 인터뷰를 했더니요, 이 조직의 보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지병도 있고 해서 뒤를 맡길 사람만 있으면 얼른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은퇴를 할 수가 없죠. 왜?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일본 야쿠자도 노령화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될 날이 곧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요, 얘기는 다 끝났는데, 하루는 그 가라오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야쿠자 같아 보이는 사람이 그 찐삐라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야쿠자를 지금 길러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쿠자를 길러낸다는 말이 저한테 왜 그렇게 웃기게 들렸는지 여러분은 안 웃기신가요? 아무튼 사라져가는 야쿠자들은 필사적으로 야쿠자의 젊은 피를, 그 조직의 젊은 피를 수혈하려고 합니다. 저 젊었을 때요, 이런 농담 많이 했어요. 너 자꾸 그래?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마.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지로 끝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일본의 야쿠자 문화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야쿠자 실제로 만난 적 없어요? 있어요. 진짜 한 번은 좀 시골의 작은 조직이었지만, 뭐 이런 야마구치 이런 5대 그룹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 조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그 본부장이 나보다 1살 많았는데, 머리는 막 이렇게 하얗게 염색해서 파마하고, 이상하게 야쿠자들 파마를 많이 해. 그리고 이렇게 안경 끼고, 대학은 법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좋아해갖고 대시한 적이 있었잖아. 어떻게 거절했어요?
아니, 뭐 대놓고 거절할 수가 있나요? 내 특유의 능청맞음과 얼버무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막, 대충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넘어가면서 인사하고 지냈죠. 같이 몇 번 술도 마셨어요. 안 무서워요? 술로 같이 마셨을 때? 안 무서워. 그 대장들은, 에이씨발! 미안. 이러지 않는다니까? 되게 점잖아요. 교양 있게 굴고. 그리고 그 대장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지적인 여자를 좋아해. 머리 나쁜 여자들 싫어해. 내가 좀 머리가 좋았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해서 그냥 술 몇 번 먹었는데 그냥 거절 끝? 아니. 제가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명 알던 여자들이 있었어.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되게 싸가지 없게 굴더라고요. 근데 나 그 대장 덕분에 나 무사했잖아. 알고 보니까. 그 대장이 날 좋아하고 쫓아다닌 덕분에 그 여자애를 내가 싸가지 없다고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여자의 애인이 누구였냐면 그 이레즈미 알죠? 바늘로 그 문신하는 그 야쿠자들 높은 사람들은 거의 다 문신을 해요. 그리고 소개도 받잖아. 근데 이 이레즈미 문신하는 사람이 야쿠자 대장한테 미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원래 만약에 그 괴롭히면 거기 가서 막 깽판을 친대 이 남자가. 근데 나는 무사했잖아요. 왜? 높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쫓아다녔으니까 나중에 그냥 친구처럼은 지냈어.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다행이긴 하네. 나는 막 그 일본 영화 보면은 막 야쿠자들이 안 좋아하면은 막 오히려 막 해코지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건 찐피라들이 그러고 높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찐피라가 그냥 완전 밑에. 행동대장. 그러니까 막 직접 막 협박해갖고 막, 말이지. 막 이러는 그 깡패들. 걔네들이 행동대원이고요. 위체 간부들은 딱 걔네들이 갖고 온 돈으로 점잖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법대 나왔다니까? 그래갖고 처음에 나한테 그러는 거 어느 날 좀 생긴 게 약간 좀 특이하다고는 꾸미고 다니는 게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야쿠자인지 몰랐잖아. 근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야쿠자 알아? 야쿠자 때 시대로 이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개소리 이러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야쿠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야쿠자도 내가 야쿠자라고 해서 무슨 관계 갖겠어? 근데 몇 번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같이 몇 번 술을 마신 적도 있고 했는데 전혀 되게 잘해줬어.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돌봐주기도 하고 그럴 때 의리가 있더라고요.